konnichiwa.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야말로 한번 모질게 일본어를 끝내보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일본어 첫걸음 모질게 끝내기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일본어 도우미 원미령입니다. 사실요, 그 일본어를 처음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도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아예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아니면은 야, 그래도 내가 히라가나 가타카나는 왜 오시분도 표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조그만 거. 그거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서 외우기는 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몇 개 외우다가 좀 잊어버리고 뭐 나중에 보니까 또 뭐 할 생각도 좀 떨어지고요.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또는 또 열심히 뭐 학원도 다니고 그러면서 형용사, 동사편까지는 왔는데 또 여기서 얼마나 뭐 활용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머리 아프죠. 또 재미도 없어지죠. 그래서 의욕을 상실하고 바로 포기를 하신 분들, 이런 분들 참 많이 다양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공통점을 찾는다면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나 일본어 한번 정말 잘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실 겁니다. 자, 그 왜 일본어 시작하면은요, 뭐 혼자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어떤 기관 같은 데 가서 전문 기관에서 배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히라가나 한두 시간 정도 발음 연습하고 나면 바로 문장 연습으로 들어갑니다. 아니면은요, 뭐 다 외우고 왔겠지 하는 생각에서 발음 연습도 대충대충 하고 또 문장 연습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 여러분들이 어릴 적 시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어렸을 때 한글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한글을 배우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뭐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하다가요. 그 다음에는 가, 나, 다 하는 식으로 글자로 외웁니다. 그 다음에 바로 문장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가위, 뭐 나비 하는 식으로 단어로 외우게 되죠. 자, 그래서 사실 이런 거를 생각을 한다면요, 물론 여기에서 모국어는 이미 이제 글을 모르더라도요, 이게 많이 나비라는 것도 들어왔고 가위도 들어오잖아요. 그거를 그럼 나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구나 하고 확인을 하는 거니까 외국어를 배우는 거랑은 조금 사정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을 할 때는요, 그 모든 어학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배우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글자 익히고 그 다음에는 이 글자가 모여서 어휘가 되고 또 어휘가 이렇게 모이게 되면 문장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문장이 짧은 문장 끼리를 이어서 긴 문장을 만들어 나가면 그것이 바로 단락이 될 수 있고 참 다양한 표현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사실요,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요, 알파벳 기억나시죠? 알파벳 외우면서 인쇄체, 필기체, 게다가 소문자, 대문자 다 외웠습니다. 또 A, B, C, D, E, F, G 노래까지 부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습니까? 그런데 일본어는요, 단 한두 시간 투자를 하고 나서는 그것도 글자 발음만 막 급급하게 외우고 바로 문장으로 들어갑니다. 어쩌면은 우리가요, 일본어를 도중에서 포기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일본어 글자, 발음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요, 우선 일단 이 50개 음을 또는 50개 글자를 빨리 외워버리자, 그리고 문장부터 하자 이런 거 말고 차곡차곡 하나씩요 정확하게 외우고 그 다음에 글자와 더불어서 다른 것들도 어휘, 문장까지도 익힐 수 있는 구성으로 만든 것이 일본어 첫걸음 모질게 끝내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저와 따라오시면서 또 책 앞에 나와 있는 이 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을 보시면서 함께 오시면 반드시 일본어 실력이 늘 겁니다. 자, 우선요, 여러분께서 일본어를 표기할 때요, 어떤 글자를 쓰는지 알고 계신가요? 저의 질문이 너무 쉬웠나요? 그렇죠.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한자입니다. 제 학습자들이요, 가끔 선생님 꼭 이거 한자 외워야 돼요, 뭐 가타카나 외워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에 있어서는 이 한자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히라가나, 가타카나와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표기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요, 이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외우고 나서 한자 조금 어렵더라도 꼭 함께 외우셔야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요, 공부를 하실 때는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좀 동시에 그러면 아도 가타카나 외우시고 그 다음에는 또 간단한 문장 내에서 자연스럽게 쓰이는 기초가 되는 한자 이런 것도 함께 외우셔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이 일본어 첫걸음 모질게 끝내기에 대한 서론이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 지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한번 이 책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일본어 첫걸음 모질게 끝내기라고 하는 책을 한번 잘 보시면요, 앞에 목차 부분을 한번 봐주십시오. 어떻습니까? 크게는요, 파트 1, 2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파트 1에서는요, 일본어의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하는 50개의 히라가나와 가타카나의 발음 연습, 그 다음에 글자 연습도 되지만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50개의 음을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저와 함께 연습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 50개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타금, 요음, 초금, 장음과 같은 것들을 연습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연습을 많이 했는데 정말 자기가 얼만큼 알고 있는지 참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그냥 발음으로 외워도 되고 그냥 바로 외우기만 하면서 쓸 수 있는 일본어의 인사말들 있죠. 인사말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에서는요. 자, 그 다음에 파트 2로 넘어가서는요, 명사, 형용사, 동사의 활용을 가장 기본이 되는 또 50개의 문형을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요, 우리가 단어가 하나 이렇게 글자에서부터 그 다음에 단어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단어를 알고 나서 문형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문형을 활용해서 다양한 문장들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께서요, 우선 파트 1에서 50개의 음을 익히고 나면은 그냥 히라가나 50개 외웠다가 아니라 단어, 그 다음에 그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 같은 것을 보면서 일본어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50음도만 알아도 일본어가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파트 2로 넘어가서는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50문형, 50개 문형을 익히고 나면은 아마도 여러분들의 실력이 아주 대단히 높아져 있다는 것을 본인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요,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 학생들의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한 걸 일본어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연결도 잘 안 되고 뒤에 끝을 어떻게 내가 맺어야 될까 몰라서 굉장히 고생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모국어, 여러분들의 우리말 수준이라는 것은 벌써 굉장히 높은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어는 어떻습니까? 훨씬 낮죠. 그러면은 자, 우리말 단계가 여기라면은 일본어가 지금 수준이 여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자, 우리말을 일본어로 바꿀 때 일본어 실력을 확 올려서 둘을 맞추든지 아니면은 우리말 실력을 쑥 낮추면은 일본어랑 비슷해지잖아요. 어느 게 쉬울까요? 물어보나만 하죠. 자, 우리말을 수준을 좀 더 쉽게 일본어에 맞추게 되면은 훨씬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본어로 이야기를 하고 싶다, 빨리 내가 일본어를 잘하고 싶다 하실 때는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선 간단히 생각할 것, 그리고 쉽게 이야기를 풀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국어 수준을 생각해서 어렵게 문장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짧게 끊어서 또 쉬운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일본어로 바꾸기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쉬운 문장들을 구사할 수 있을 때 그것을 2문장, 3문장 이어나가다 보면은 훨씬 더 좋은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살펴봅시다. 아이들을 살펴보면요, 아이가 말문이 탁 트일 때요, 갑자기 수려한 문장을 얘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짧게 단어로만 의사소통을 하다가 조금 더 세월이 지나면은 문장, 좀 짧은 문장, 그 다음에 긴 문장들을 말할 수 있잖아요. 이와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글자, 그 다음에는 단어, 또 그 단어가 몇 개 모인 짧은 문장, 그 다음에 이 문장 50개의 문형을 이해를 하시면은 그 다음에는 이 50개의 문형의 문장들을 잘 연결하다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자, 어떻습니까? 저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젠 나도 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좀 자신감이 생기시죠? 자, 이제 제가 재미있고도 쉬운 일본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いいですか? はい、それでは始めましょう. 자, 그럼 시작할까요? 자, 여러분 50음도라고 하는 걸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일본어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처음에 뭔가 일본어 시작할 때 50음도 표 이렇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책 같은 거 보면 앞에 표가 나와 있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자, 50음도라고 하는 것은요, 일본어를 하려면은 반드시 알아야 될 가장 기본이 되는 50개의 음을 표로 정리한 것을 50음도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 50음도는 히라가나의 50음도가 있고 가타카나의 50음도가 있습니다. 자, 이 50음도라고 하는 것은요, 일본어는 한, 아, 이, 우, 에, 오 이렇게요, 한 행이라고 하는 것에 5개의 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 행에 5개의 음이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행이 10행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 일본어에서 쓰이는 그 발음이, 가장 기본이 되는 발음이 아까 5개씩 10행이라고 했으니까 50개겠죠? 이것을 표로 정리한 것이 바로 50음도가 되는 겁니다. 자, 가타카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발음은 똑같습니다. 그죠? 글자 모양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본다면은 글쎄요,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아니면은 인쇄체야, 필기체다 정도의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학생들이 가타카나 꼭 외워야 돼요? 이렇게 묻는데 당연히 외워야죠. 왜냐하면은 대문자만 알고 소문자 모르면은 이거 영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반드시 가타카나 외우셔야 됩니다. 물론 히라가나도 외우셔야 되겠죠. 자, 일본에서 이 가타카나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때에 쓰이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외래어를 표기할 때 가타카나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외국의 지명이라든가 또 사람 이름 같은 것을 쓰기도 하고요. 동식물의 이름을 표기할 때도 가타카나로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개가 멍멍 짖는다 이런 식으로 멍멍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거는 의성어라고 하는데, 즉 음을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비가 부슬부슬 내린다 하고는 부슬부슬 의태어, 즉 상태를 나타내는 말, 이런 것들도요, 어떨 경우에는 가타카나를 쓰기도 합니다. 또한 이 문장 내에서 나 이 부분은 정말 강조하고 싶다 하는 강조하고 싶은 부분 있잖아요. 이럴 때도 가타카나를 쓰기도 하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요, 가타카나의 쓰임이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요, 꼭 가타카나를 확실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라는 것을 보면은요, 우리말은 기억이라는 자음에 아라고 하는 모음이 이렇게 조합이 돼서 가도 되고 나도 되고 너도 되고 그렇죠. 근데 일본어의 히라가나 또 뭐 가타카나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렇게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가 하면은 가에 해당되는 글자가 하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글자를 여러분들께서요,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궁금하실 거예요. 옛날에 일본에서는 아직 이제 이 히라가나 가타카나가 없을 때요, 중국에서부터 한자를 빌어와서 그 음을 따서 표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언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말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이 표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일본어도 예전에 있었습니다. 말이 먼저 생겨났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남겨야 되겠다, 표기를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썼던 것이 한자에서 음을 빌어다가 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고유의 글자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를요, 흘려 쓰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히라가나입니다.
반면에 가타카나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한자의 일부분을 따서 만든 것이 가타카나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잘 보시면은 이 히라가나는 둥글둥글하게 생겼고 가타카나는 조금 이렇게 간결하고 또 각이 진다 하는 것들을 느끼실 겁니다. 자, 이래서 이 히라가나와 가타카나가 생겨났고 물론 히라가나, 가타카나는 각 50음도가 같은 음을 갖는 두 개의 그러니까 글자가 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뭐 이제 히라가나 다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가타카나를 외워야 되겠다. 보통 이 전문 교육기관한테 가도요. 우선은 발음 연습하면서 히라가나를 한 2시간 정도 할애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타카나는요. 자, 발음 연습하겠습니다. 가타카나는 외래어 표기를 할 때 씁니다. 그렇게 하고 한번 쭉 읽고 넘어가요. 근데 사실 일본에는 외래어가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게다가 아까처럼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도 쓰일 수 있다 그랬죠. 동식물의 이름에도 물론 히라가나도 쓰지만 가타카나도 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타카나 그렇게 쉽게 보고 넘어갈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일본어 첫걸음 모질게 끝내기에는요. 히라가나 나오고 나서 전부 공부한 다음에 가타카나를 하는 게 아니라 히라가나 나오고 가타카나도 옆에 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요. 맨 끝에 우리 실생활에서 과연 가타카나가 쓰이는 또 내가 지금 공부한 가타카나가 어떤 단어에 쓰였을까 하는 게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함께 외울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조금은 편하게 쉽게 외울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또 한자도 기본적인 한자가 나와요. 한자 공부 꼭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공부를 하시면서 우선 히라가나 글자 하나 외우고 그 다음에 단어 외우고 문장 외우면서 덤으로 한자도 한두 개 외우고 끝에 가서는 가타카나도 확인하고 이쯤 되면은 50음도만 끝나도요. 일본어 훤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자, 그러면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50음도에 제가 여러분께 발음 연습 하면서 여기서는 이런 거 조심하세요 라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것만큼은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가 함께 여러분이랑 쭉 계속 수업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런 거는 시간이 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점만을 딱딱 짚고 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는요. 요점만 딱딱 짚고 책을 덮으시면 안 되겠죠. 자, 저는 요점을 찝어드리지만 여러분은 책 구석구석까지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나 또 어떤 또 문형이 숨어 있을까 하는 거 구석구석까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50음도를 보시면은요.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글자가 바로 아입니다. 자, 이 아라고 하는 것은요. 옆으로 보면은 아, 이, 우, 에, 오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요. 제가 일본어 이야기를 하면서 이 50음도라고 하는 것은 자, 행이라고 하는 것에 5개의 음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행이 10개가 있는 것이다 했는데 아라고 하는 것은요. 아, 이, 우, 에, 오라고 하는 5개의 모음, 그 5개의 모음이라고 하는 것에 첫 번째 나오는 글자입니다. 자, 일본어의 모음은요. 이렇게 아, 이, 우, 에, 오 5개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요. 엄마라는 발음을 할 때는요. 엄마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어라고 하는 모음이었기 때문에 모음은 오로 흡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어머나 할 때는 오무나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일본어에 없는 어라든가 이런 모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 이, 우, 에, 오라는 5개의 모음만 일본어가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발음 연습하기는 쉽겠죠. 자, 이 모음 5개 중에서 여러분이 꼭 조심하고 유의하셔야 될 발음이 있습니다. 바로 우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우는 입을 조금 동그랗게 해서요. 힘을 주고 앞으로 내밉니다. 우리, 우 하는 식으로 입을 좀 내밀잖아요. 입을 동그랗게 해서. 근데 일본어의 우라고 하는 것은요. 자, 우리나라의 우와 의의 중간 발음입니다. 자, 중간 발음이라고 하는 게 참 애매하죠. 중간 발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으라고 할 때는 입에 힘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입에 힘을 빼고 옆으로 살짝 벌립니다.
이 입모양에서 우라고 하는 발음을 하시는 겁니다. 잘 보세요. 우, 우. 우보다는 조금 옆으로 벌어졌지만 으는 아니죠. 아시겠죠? 자, 이 입모양으로 우라고 하는 발음, 우 모음을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행에 들어있는 글자가 들어간 단어에 어떤 게 있을까요? 우에, 우에, 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도 나오고 에도 나오죠. 자, 그래서 우라고 하는 히라가나 하나를 외웠지만 우리는 우에라고 하는 위라고 하는 또 단어도 외웠죠. 게다가 제가 더 한 가지 더 보너스로 알려드릴게요. 우에니와 우에가 아르. 우에니와 우에가 아르. 자, 우에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우에니와 위에는 우에가 아르. 위가 있다. 자, 위에는 위가 있다 그랬거든요. 어떤 뜻일까요? 맞습니다. 자, 위에 또 위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뛰는 놈이 있으면 그 위에도 나는 놈이 있다. 우에니와 우에가 아르. 자, 여러분께서요. 이 히라가나 아, 이, 우, 에, 오 5개 외우고 우에니와 우에가 아르 이런 표현을 안다면 남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다시 한번요. 아, 이, 우, 에, 오 라고 하는 모음 5개.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요. 우라고 하는 발음입니다. 우는 라고 이렇게 입에서 힘을 뺀 입 모양에서 우라는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5개, 아, 이, 우, 에, 오가 들어가 있는 이 5개의 행의 이름을 뭐라고 하겠는가? 이때는 행의 이름은 맨 앞에 있는 아, 음에 있는 맨 앞에 있는 음을 따서 행의 이름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나온 5개의 모음은 아, 행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행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그 다음에는 카 행이 나왔습니다. 카, 키, 쿠, 케, 코. 자, 지금 들어보시니까 아무래도 우리의 키읔에 가까운 발음으로 들리죠? 이 카행에 들어있는 5개의 음은요. 사실 단어의 첫음이 되었을 때는 카, 키, 쿠, 케, 코 이처럼 우리말 키읔에 가까운 느낌으로 발음을 하고 첫음이 아닐 때는 따, 기, 구, 깨, 꼬와 같이 쌍기역에 가까운 느낌으로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수업에 들어가서 이제 출석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아무개상 대답이 없어요. 겟세기 데스까? 하는 순간에 여기저기서 뭐 기득거리고 난리 납니다. 겟세기 데스까? 겟세기 데스까? 아마도 그 학생들 귀에는 겟세기밖에는 안 들리겠죠. 그래서 갑자기 아니 저 선생님이 왜 갑자기 욕을 하나?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겟세기, 결석이라는 단어입니다. 겟세기 데스까? 결석입니까? 답변을 출석을 불렀는데 답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석인가요? 하고 물은 겁니다. 자, 여기서 겟세기라는 걸 한번 볼까요? 겟세기의 처음 케라고 하는 것은 첫음이잖아요. 단어에. 그렇기 때문에 케, 즉 키읔에 가까운 발음이 납니다. 그 다음에 겟세기, 키인데 이것은 한 단어의 첫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겟세키가 아니라 겟세기, 끼와 같이 발음이 나고 데스까 할 때는 가 왔지만 이것도 첫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겟세키 데스카가 아니라 겟세키 데스까 하고 까로 들린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 점만 유의하시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요. 발음보다도 아마 여러분께서는요. 겟세기 이것만 외우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그거 하나라도 건지는 게 어딥니까? 자, 다음 보겠습니다. 사행입니다. 사행에는 사, 시, 스, 세, 소 이렇게 5개의 음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사, 시, 스, 세, 소 하는 식으로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잠깐만 왜 이렇게 외국어를 좀 해보겠다 하면은요. 혀를 좀 끌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싸, 시 하는 식으로 혀를 좀 마찰하는 음을 내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 스, 세, 소 이런 것들은요. 전부 혀 마찰하지 마시고요. 그냥 사, 스, 세, 소 가볍게 발음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시 발음만 조금 더 가벼운 느낌으로 즉 우리말에 시원하다. 여러분도 혹시 어우 시원해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 안 계시죠?
시원하다 할 때 그 시라는 느낌으로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행에 들어있는 이 글자, 요걸로 이루어진 단어 중에서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단어가 있습니다. 스시, 스시. 사시미도 있네요. 사시미. 사시미 하면은 생선 회를 말하죠. 여기서 사, 시 다 알고 있는 글자인데요. 스시라고 하는 거, 이것은 생선 초밥을 말합니다. 스시라고 하면은요, 일반적으로 생선 초밥, 초밥을 말하는데, 자, 아까 우라고 하는 모음을 연습할 때요, 우리말의 의와 같은 입 모양을 하고 우라는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중간 발음입니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시스 할 때 스는요, 중간 발음보다는 훨씬 더 차라리 스, 이렇게 의 쪽에 가까운 발음이 납니다. 스, 그러니까 스시, 스시라고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점, 그러니까 시 같은 거 할 때 씨 또는 뭐 사, 시 이렇게 발음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그 다음은 타행이라는 걸 볼까요? 자, 타행에는 또 5개의 음이 있겠죠. 타, 치, 스, 테, 토 이렇게 5개의 음이 있는데, 타행에서는요, 타, 테, 토 이것이 아까 카행과 마찬가지로 단어 맨 앞에 왔을 경우에는 티읕에 가까운 느낌으로, 첫음이 아닐 경우에는 쌍디귿에 가까운 느낌으로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치, 스 이 2개는요, 치는 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을 때 치 하는 그 느낌이에요. 바로 치, 치 하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찌 하고 이 모음을 강하게 남기지 마시고 치 하는 식의 느낌으로 발음을 하시면 일본어의 치 발음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쓰는요, 츠, 츠. 이 보통 츠를 발음을 연습을 시킬 때는요, 왜 뮤지컬 중에서 대성공을 거두었던 캣츠라는 거 있었죠. 캣츠 이렇게 발음 안 남기잖아요. 캣츠, 캣츠 할 때 츠. 이게 바로 일본어 츠의 발음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타행도 첫음일 때는 타, 치, 츠 이렇게 티읕에 가깝게, 첫음이 아닐 때는 쌍디귿에 가깝게 발음이 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치는요, 첫음일 때는 치읒으로, 그 다음에 첫음이 아닐 때는 쌍치읒 이렇게 발음하시면 좀 자연스럽습니다. 반면에 츠는요, 첫음이건 첫음이 아니건 간에 그냥 츠 이렇게 발음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일본어 발음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대중교통수단 중에서 어떤 것을 많이 이용을 하십니까? 아마도 이 뭐 약속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 버스보다는 지하철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지하철은 일본어로 치카테츠, 치카테츠, 치카테츠라고 합니다. 자, 치카테츠를 보면은요, 이 타행에 들어있는 글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치 나오죠? 그 다음에 테, 츠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치라고 하는 것은 첫음이기 때문에 치에 가깝죠? 반면에 치카테츠, 테츠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래도 첫음이 아니기 때문에 치카테츠, 치카테, 때에 가깝게 발음이 나고, 맨 끝에 있는 츠는 어디에 있으나 츠이기 때문에 치카테츠, 치카테츠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자, 여러분께서요, 이렇게 글자를 보시고 그저 그런 거야, 이런 요령으로 발음하면 돼 하고 납득만 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또 따라하고, 그 다음에 발음하는 요령 같은 거 포인트를 딱 잡아서 그것을 내 입에 딱 그게 뭐 입에 달라붙어서 그 발음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어학은 투자한 시간에 비례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타행 다음에 나오는 것이 나행입니다. 나행은요, 의외로 발음이 굉장히 쉬워요. 우리나라 말에 나, 니, 누, 네, 노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나행이 들어있는 것 중에는요, 요즘 보니까 아무래도 이 애완동물 기르시는 분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강아지를 훨씬 더 고양이보다는 선호하는 것 같은데, 요즘은 또 고양이 기르는 사람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자, 개라고 할 때는 이누, 이누. 여기에 누가 나왔죠? 고양이는요, 네꼬, 네꼬, 네꼬라고 하는 것이 고양이입니다. 누, 네라는 글자, 누,
네 이렇게 외우면은 뭐 바로 글자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고 이게 뭐였더라 하고 혼동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단어로 외우시면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누라고 하는 거는요. 나중에 나올 매와 모양새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또 내꺼의 내 같은 경우에는요. 뒤에서도 나올 내라든가 와와 모양새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새가 비슷한 것들이 있을 때에는 특히 또 유의하셔서 좀 정확하게 외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하행입니다. 하행에는요. 하, 히, 후, 해, 호 이렇게 5개의 글자가 있고 5개의 발음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 해, 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냥 하, 해, 호와 굉장히 비슷한 발음이거든요. 근데 히라고 하는 것을 발음하실 때는요. 목에다가 좀 힘을 주셔야 됩니다. 히, 히. 목에 힘을 주지 않고 이렇게 발음을 하잖아요. 그럼 어떨 때는요. 그냥 히, 이 하는 식으로 이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목에다 좀 힘을 주시고 히, 히 이렇게 발음을 하시고 그 다음에 후를 발음을 하실 때는 촛불을 끌 때 입모양과 비슷하면은 굉장히 후의 발음이 됩니다. 자, 촛불을 끌 때 여러분요. 후 하면 촛불이 안 꺼지죠. 그러니까 조금 입을 동그랗게 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하듯이 입 모양을 조금 더 오므려서 발음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후, 후. 자, 사람을 쓸 때요. 한 명, 히토리, 2명, 후다리라고 합니다. 히토리 할 때 히, 이게 바로 하행에 들어있죠? 또 후다리라고 할 때 후가 또 하행에 들어있습니다. 히토리, 후다리. 한 사람, 2사람. 히토리, 후다리. 자, 이 한자도 함께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히토리, 후다리 할 때 히, 후 발음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와 더불어서 어휘도 함께 외워두세요. 자, 그러면은 이어서 마행을 보도록 하죠. 마행은 아까 나행, 앞에 나왔던 나행처럼요. 우리나라의 마, 미, 무, 매, 모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무시, 무시. 자, 무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듣고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연상하셨습니까? 아마 야 무시하지 마 할 때 무시를 연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은 이 무시라고 하는 거 무시하지 마 할 때 무시와 뭐 무시라고 했다고 해서 틀리는 건 아닙니다. 일본어에도요. 무시하지 마 하면은 무시 스르나요. 무시 스르나 무시라고 하는 거 똑같이 쓰입니다. 일본어에도요. 우리나라 말과 똑같은 이렇게 한자가 있고 발음까지도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한자어를 많이 알고 계시면은 플러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밖에도요. 또 무시 말고도 또 아유 그런 건 무리야 무리라는 거 있잖아요. 이럴 때도 일본어는 무리다요 무리 무리다요 하는 무리라는 거 똑같은 발음을 합니다. 무시라고 하는 거 저는 사실 무시라고 했을 때요. 벌레란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아마 무시라는 벌레라는 단어를 모르실 때는 아, 나 무시한다는 소리구나. 이렇게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일본어에는요. 같은 발음인데 뜻이 달라지는 동음, 이의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왜 앞에서 일본어에는 한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사실 여러분께서 그게 한자로 되어 있으면 어렵지가 않거든요. 뜻을 파악하는데 뭐 물론 이야기를 할 때는 별 소용이 없겠지만 그래서 이 히라가나로만 무시라고 써놓으면은 앞뒤가 없을 때는 어느 쪽에 무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자는 꼭 함께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행, 마미무메모 이것은 우리나라의 마미무메모와 크게 발음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쉽게 외우셨을 것 같고 이어지는 야행을 보도록 하죠. 야행을 보니까 자 한번 50음도 좀 보세요. 뭔가 좀 허전하죠? 그렇습니다. 야행을 보니까요. 글자가 3개밖에 없어요. 아니 나머지 2개는 어디로 갔나? 사실요. 예전에는 이 50개의 음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현대어에서는 몇몇 그 글자가요. 이제 쓰이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50음도라고 하면은 모순이에요. 정말 현대에 쓰이는 것은 46개의 글자만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0음도가 아니라 그거는 뭐 46음도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어야 되는데 자 어찌됐건 간에 야유요에 있는
이 모음을 갖는 글자, 그 다음에 에 모음을 갖는 글자, 이 두 글자는 예전에는 쓰였었지만 현대어에서는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야, 유, 요. 자, 이것도요, 우리나라 발음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서 쉽게 익히셨을 것 같은데, 누군가를 만나면은요, 잘 부탁합니다. 이런 인사 자주 하잖아요.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했을 때,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자,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할 때 이 바로 요라고 하는 게 들어갔죠.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잘 부탁합니다. 자, 이런 표현은 그냥 바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야행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라행입니다. 라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영어로 표기를 할 때 발음 기호라든가 이런 거로 표기를 할 때는 R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R 때문에 그런지요, 영어로 생각하면 잠깐만 이렇게 혀를 이렇게 말아서 발음을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영어처럼 이렇게 혀를 말 필요가 없고, 우리의 라리루레로를 발음할 때와 똑같이 그냥 발음을 하시면 돼요. 라, 리, 루, 레, 로. 자, 그렇다면은 이 라가 들어간 거, 라가 들어간 게 아니라 라행에 있는 음이 들어간 것 중에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하고 단어를 생각하다 보니까요,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어때요? 레스토랑. 레 나왔죠? 라라고 하는 발음 들리죠? 자, 레스토랑. 이거는요, 외래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히라가나 표기가 아니라 가타카나로 표기를 하겠죠. 이제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잡지 또는 일본에 갈 기회가 있으시다면은 저기에 레스토랑 경양식집이 있는 것 같다 싶으면은 정말로 이런 표기가 되어 있나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레스토랑, 레스토랑. 자, 이래서 여러분께서 살펴보시고, 또 하나 여러분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풀러가는 곳 중에 하나인 카라오케라는 것도 있죠. 이때 카라라고 할 때도 카라라고 하는 라가 쓰이고 있죠. 주변에 있는 어휘를 가지고 글자 연습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연습 방법입니다. 자, 이제요, 나머지는 글자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이어지는 거 와행을 보도록 하죠. 와행을 보니까 아까 야, 유, 요 세 개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홍하니 비어있죠. 그렇습니다. 와행에는 이제 두 개의 글자만이 남아있는데 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 모음을 갖는 오, 이렇게 두 개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오라고 하는 거는요, 아까 오 하나 나왔었는데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아행에서요, 아, 이, 우, 에, 오 할 때 오가 있었죠. 이 아, 이, 우, 에, 오, 아행에 들어있는 오는요, 오뎅, 오하요 고자이마스 하는 식의 한 문장에서 단어, 어휘에 들어있을 경우에는 오라는 의미 들리면은 아행에 들어있는 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와행에 들어있는 글자 모양은 다른데 같은 오 발음이 나는 거는 이것은 무슨 뜻이냐? 무엇을 이라고 하는 목적격 조사로서만 쓰입니다. 가령요, 테레비오 미마스, 테레비오 미마스, 텔레비전을 봅니다. 자, 보는 거예요. 무엇을 봅니까? 텔레비전을 보죠. 이럴 때 테레비오 미마스라고 하는 오라고 하는 것은 텔레비전을 본다 해서 목적격 조사로 쓰였기 때문에 이때는 와행에 들어있는 오를 쓴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글자 나왔습니다. 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앞에서 이제 글자 익히기에 굉장히 급급했잖아요. 이제 여러분께 굉장히 중요한 것, 발음에 있어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어에서는요, 글자 하나하나가 한 박자의 길이를 갖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아 하면은 아, 이게 두 글자가 돼서 아이라고 하면은 아이라고 하는 두 박자로서 그거를 발음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자 수에 따라서 그 박자 수가 바뀌는 건데, 자, 이 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은요, 사실 우리가 듣기에는 우리나라 받침에 이응, 또 미음, 니은, 이런 식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응도 한 박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반드시 한 박자만큼을 조금 유의를 하시면서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는 식으로요.
이응도 됐다, 미응도 됐다, 니은도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어떤 원칙에서 그렇게 발음이 차이가 나는가 하면은 응 뒤에요. 아행, 카행,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소개가 되겠지만 가라고 하는 카행을 조금 성대를 울리는 게 있거든요. 가행이 왔을 때 그리고 하, 야, 와행의 음들이 이어지잖아요. 이랬을 때는 응 하는 식으로 이응 발음으로 발음하려면 자연스럽습니다. 반면에 뒤에 마, 바, 빠에 해당되는 행에 그 행에 해당되는 발음이 올 때 이거는요. 한번 보세요. 마, 바, 빠 모두 양 입술이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응이 오면은요. 하는 식으로 입술을 붙여줍니다. 마, 빠 하는 식으로 앞에서 입술을 붙여주면 그 다음에 발음하기가 훨씬 쉬워지겠죠. 자,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전부 하는 식으로 니은으로 발음을 하시면 되는데 또 하나는 자 그럼 이 응 뒤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어떤 발음이 나느냐 이때는요. 니은과 이응의 중간 비슷한 발음이 나거든요. 자, 일본이라고 할 때는 니홍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듣게 돼요. 니홍, 이응처럼도 들리는데 어떤 일본 사람이요? 니혼 하는 식으로 니은 발음을 마지막에 하기도 해요. 그래서 중간 발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본은 니홍, 일본 사람이라고 할 때는 니혼징. 자, 니혼징이라고 할 때입니다. 아까 니홍이라고 할 때는 맨 뒤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니홍, 니은, 미음의 중간 발음이 났지만 니혼징이라고 할 때는요. 자, 니혼 다음에 지라고 하는 음이 왔잖아요. 지 앞에서는 응이 니은 발음이 납니다. 그러니까 니혼 이렇게 해서 니은 발음이 적게 나고 맨 마지막은 또 이응과 니은의 중간 발음이죠. 니혼징. 자, 이렇게 니은 발음이 앞에서 나고 뒤에서는 니은과 이응의 중간 발음이 난다는 거. 또 하나. 니홍이라고 하는 글자가 몇 개입니까? 그렇죠. 3개죠. 그래서 우리식으로 본다면 그냥 니혼 하는 식으로 두 글자로 표기할 수 있지만 일본어로 발음을 할 때는 니혼징 해서 홍 하고 2박자만큼을 충분히 끌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점 잊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래서 니혼징, 니홍 하는 거 응의 발음은 우리의 마치 받침처럼 들리기는 하지만 받침과는 다른 개념이다. 왜냐하면 한 박자의 길이를 갖는다 하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가요. 사실 가장 기본이 되는 50개의 음을 살펴본 겁니다. 자, 기본적인 50개의 음을 살펴보고 나니까 어때요? 좀, 야, 이거 뭐 일본어 좀 해볼만 한데 이런 생각도 드시죠? 자, 그러면은요. 이 일본어 50음도에 나오는 맨 앞에 있는 아카사타 나하 마야라와 응까지 이렇게 넣었을 때, 자, 이 순서 있잖아요. 이 순서는 여러분께서 나중에 단어를 사전으로 찾으실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전이 바로 이 50음도에 아카사타 나하 마야라와 이 순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50음도에 어떤 식으로 글자가 나오는지 맨 앞에 있는 거 아만 생각이 나면 아이유에오는 바로 생각이 나시죠. 그러니까 아카사타나 하는 식으로 마치 A, B, C, D 하고 외웠듯이 아카사타나하 마야라와 응까지를 꼭 순서를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거 끝났으니까 잠시 쉬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파생되는 조금 다른 발음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취하고 나니까 뭐 이렇게 뭐 기분도 개운하고 좋죠.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고. 자, 이 개운한 기운 그대로 이어서 가는 겁니다. 왜 50음도 중에서요. 카, 사, 타, 하행에 있는 음 있잖아요. 이 글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글자 오른쪽 상단에요. 땡, 땡 이렇게 점 2개가 찍힌 게 있습니다. 이 점 2개가 찍힌 것을 우리가 타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점 2개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 목 안쪽에서 성대를 울려서 발음해라. 성대를 울려서 음을 내라. 이런 약속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말에도요. 아기,
기차라고 했을 때 아기라고 하는 것은 앞에 모음의 영향 때문에 성대가 울려서 나고 기차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성대가 울리질 않거든요. 첫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대를 울리기도 하고 또 안 울리고 똑같은 글자라도 하지만 우리는 표기상의 구별을 두진 않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반드시 표기상의 구별을 둔다는 거죠. 모든 언어에서요, 표기상의 구별을 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점 두 개가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카행에 해당하는 글자 오른쪽 위에 점 두 개가 있는 것은 가, 기, 구, 게, 고 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성대가 울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라고 하는 각세, 이렇게 우리도 성대를 울리긴 하지만 음이 없을 때는 앞에 모음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성대를 울리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가행이 첫음에 왔을 때는 일부러 여러분이 하는 식의 앞에 모음을 넣었다가 가, 기, 그 하는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겐키 데스까? 오겐키 데스까 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잘 지내세요 라는 건데 이때도 오 그 다음에 나온 게라는 거 있잖아요. 오겐키 데스까? 하는 식으로 성대를 울려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사행음의 오른쪽 위에 점 두 개를 찍었을 경우입니다. 이때는요. 자, 지, 즈, 제, 조 하는 식으로 혀를 좀 마찰하면서 음을 냅니다. 그런데요. 시에 점 두 개가 들어갔을 경우에는요. z라고 혀를 마찰하지 않고 지, 아버지 할 때의 지와 같이 조금 더 가볍게 발음을 하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자, 소시지. 여러분들 굉장히 도시락 반찬을 좋아하셨죠? 이거는 우리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요. 소세지, 소시지에서 딱 세 박자면은 발음이 돼요. 그런데 일본에서는요. 소세지 어떻습니까? 소세지 하는 식으로 음이 길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5박자로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이가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께서 같은 외래어지만 일본어일 때는 좀 소세지 하는 식으로 길이가 달라지는 부분 같은 것도 유념을 해서 발음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타행에 있는 5개의 여기에다가 위에 오른쪽 위에다가 점 2개를 찍은 나입니다. 이때는요. 타, 테, 토 여기에 오른쪽에 점 2개를 찍으면은 나, 데, 도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치나 그 다음에 츠 오른쪽에 점 2개가 들어간 것은요. 바로 전에 나왔던 사행에 있는 지, 즈 그러니까 치에 점 2개 찍은 것은 그냥 지 스에 점 2개 찍은 것은 즈 그러니까 사행에 들어있는 스에다가 점 2개 찍은 즈와 같은 발음이 난다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께서요. 이렇게 들었을 때 지 또는 z라는 발음을 들으셨을 때는요. 사행음에다가 점 2개를 찍은 것으로 표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타행에 들어있는 치에 점 2개 찍거나 또는 츠에 점을 찍은 것은 어떤 때 쓰이느냐 하면은요. 치지무, 오그라들다, 줄어들다라는 치지무와 같이 지 앞에 치, 같은 글자가 이어질 경우에는 치지무라고 했을 때 점을 2개 치에다가 찍어주고 계속되다 이어지다 할 때는요. 즈즈크라고 합니다. 즈 발음은 즈 이렇게 나왔지만 앞에 츠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들리는 즈는 츠에 점 2개를 찍은 즈를 표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사실은요. 치와 츠 오른쪽에 점이 있는 글자는 많이 쓰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어로 외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하행음에다가 오른쪽 위에 점 2개 붙었습니다. 이것은 바비부베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바비부베보보다는 조금 더 목 안쪽 성대를 울리면서 발음을 하시도록 하시면 되는데 항상 성대를 일부러 울려야 되니까 앞에다가 라고 하는 모음을 넣으셨다가 바, 비, 브 하는 식으로 발음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까 우리나라 사람 중에요. 일본 단어를 몰라도 바까야로 이런 거는 들어보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요. 바까야로가 아니라 빠가야로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바까라고 하는 게 바보야,
라고 하는 하의 점투게 지금 말을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것 하 있잖아요. 여기에 요번에는 점투개가 아니라 동그라미 하나를 붙인 겁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식으로 본다면 첫음에 왔을 때는 파, 피, 프, 페, 포. 첫음이 아닐 경우에는 빠, 삐, 뿌, 빼, 뽀. 이런 느낌으로 발음을 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 빠삐, 뿌, 빼, 뽀가 들어간 것 중에 외래어를 보면은요. 피아노라는 게 있습니다. 피아노. 피, 첫음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피아노라고 발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파토, 백화점을 나타내는 네파토는 네 다음에 파, 즉 첫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파토가 아니라 네파토하고 바로 발음을 하시는 게 훨씬 자연스럽다는 거죠. 자, 아침에 나왔는데 뭔가 굉장히 피곤해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술자리 얘기를 합니다. 아, 어제 완전히 이빠이 마셨어. 이빠이. 이빠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이랬을 때 빠라고 하는 거 뒤에 들리는 빠가 바로 하에다가 동그라미를 적은 거. 이것이 바로 발음 나는 겁니다. 이빠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요. 타금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요음입니다. 야, 유, 요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일본어는요, 사실 글자의 크기가, 그러니까 히라가나, 아이웨오서부터 아서부터 응까지의 그 46개의 글자가 사실 글자가 다 크기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글자가 들쑥날쑥하진 않거든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 중에서 몇 개의 단어는 좀 작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야, 유, 요라고 하는 겁니다. 야, 유, 요라고 하는 거 글자가 작아지잖아요. 이 작아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앞에 있는 글자와 앞에 있는 글자의 모음 대신에 자기가 모음으로 쓰이겠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은 키라고 하는 것과 야라고 하는 글자 두 개가 똑같은 크기로 써 있습니다. 키야. 그 다음에 쿠라고 하는 걸 붙여서 키야쿠 하면은 글자 크기가 똑같고 글자 세 개잖아요. 그래서 키야쿠 이렇게 세 박자로 발음해서 규약이라는 뜻이 됩니다. 반면에 야가 작아집니다. 그럼 뭐냐면은요. 지금까지는 키야 하고 앞에 있었던 이 모음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야가 작아지면서 자기는 앞에 있는 그 이 모음 대신에 자기가 들어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캬 하는 식으로 자기가 야 모음으로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갸쿠 이렇게 되는데 이 야, 유, 요가 작아진 거 이거를 요음이라고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모음으로서 쓰이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박자가 없어집니다. 일본은 왜 글자 수대로 박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야, 유, 요가 작아진 것만큼은 박자를 작은 상태에서 한 박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갸쿠 하면은 두 박자로 이건 손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기약으로 적을 것이냐 갸쿠로 적을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손님이란 뜻도 됐다가 또는 귀약이란 뜻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글자 크기도 마음대로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막 적으시면 안 되겠죠. 자, 야, 유, 요가 작아져서 모음처럼 쓰이는 이 요음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요 반드시 그 앞에 있는 이 모음 대신에만 쓰입니다. 그러니까 아 모음 같은 거 또는 에나, 오 모음 대신에 쓰이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캬, 큐, 쿄, 샤, 슈, 쇼 하는 식으로 야, 유, 여가 작아지면서 한 박자가 된다는 거 꼭 명심을 해두시고 자, 여러분께서 그 표 나와 있는 거 보시면서요. 발음 연습하시고 이거를 발음 연습을 하실 때는 길이를 특별히 좀 유의해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어지는 것은요. 장음 원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음이라고 하는 것은 음을 길게 발음하는 것을 장음이라고 하겠죠. 같은 모음이 이어지면 당연히 좀 길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라고 하는 오카상은 카라고 하는 아 모음 뒤에 또 아가 하나 더 와서 오카상 하는 식으로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것이 오니상 이런 것들도 있는데 자, 오니상도 이렇게 니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책을 보시면은요. 오바상 이런 게 나옵니다. 오바상 하면은요. 이거는 아줌마라는 뜻이고 오바상 하고 길게 발음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할머니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머니 하려다가 잠시 조금 발음이 길어지면은 할머니 오바상 이렇게 되니까 발음 주의하셔야 되겠죠. 또 하나 또 오지상
어떻습니까? 지 하고 잠시 발음이 길어졌죠. 이것도 아저씨와 할아버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사실 그 사람을 나타내고 같은 여자이고 그저 나이만 아주머니냐 할머니냐 이 정도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어에서는요. 이 발음이 나 자신은 사실은 아줌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상대방 그걸 할머니라고 했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돈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요. 글자 하나하나의 길이에 유념하셔가지고 발음 연습을 하셔야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모음이 이어지면은 장음으로 발음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 원칙 외에도요. 앞에 오는 음이 에 음일 때 뒤에 이라고 하는 모음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에의 장음으로서 발음을 해줍니다. 그 좋은 예로서 시계를 나타내는 도케이라는 게 있습니다. 글자로는 도, 케, 이라고 적는데 자, 케라고 하는 에 모음 다음에 이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케이 하고 발음하는 게 아니라 도케, 케 하는 식으로 장음으로 발음을 해준다는 거죠. 또 하나는 자, 오 모음을 갖는 다음에 우라고 하는 모음이 왔을 경우입니다. 이때도요. 우 모음을 정확하게 발음하시는 것보다는 오 하는 식으로 오를 장음으로 처리를 하시는 게 좋은데 남동생을 얘기할 때요. 글자로는 오, 도, 우, 도, 오또, 우또 이렇게 글자는 적습니다. 하지만 발음은요. 토 다음에 우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또또, 오또또 이렇게 해서 토를 길게 발음합니다. 자, 길게 발음하라고 장음 표시인데 이거를 오또또 하는 식으로 발음을 하시면은 길이가 충분하지 않겠죠? 오또또 장음은 한 박자만큼 길게 발음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어지는 것은 초금입니다. 초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나왔던 야, 유, 요를 작게 쓰는 글자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쓰를 작게 표기합니다. 자, 쓰를 작게 표기하는 건 어떤 뜻이냐. 우리로 봤을 경우에는 우리말에 마치 받침처럼 보이는 발음이 나는데 카행 앞에 작은 쓰가 왔을 경우에는 기역, 그 다음에 사행 앞에서는 시옷, 타행 앞에서는 디귿, 그리고 파행 앞에서는 비읍처럼 발음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받침이라고 하는 것은 왜 길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일본어에서는 이 쓰는 야, 유, 요를 작게 쓴 거와는 달리 한 박자의 길이를 갖습니다. 자, 한 박자의 길이를 갖는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처럼 받침으로 발음을 하되 길이는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숨을 하고 멎어서 숨을 멈춰서 그 길이만큼을 기다리셔야지 됩니다. 자, 예를 보면은요. 있다, 있다. 어때요? 있다 하면은 지금 두 박자입니다. 이것은 있었다라는 뜻인데요. 있다, 있 하고 잠깐 저 숨을 멈췄죠. 있다 하면 이거는 같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요. 숨을 멈춰서 조금 시간을 끄느냐 안 끄느냐에 따라서 있었다 또는 같다 이렇게 뜻이 확연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일본어에서는요. 이 작은 쓰, 즉 초금이 있느냐 없느냐의 구별을 얼마만큼 잘하느냐 하는 것은 듣기 평가 시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요. 자, 쓰 작은 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그 앞에서 거기에서 앞에 받침처럼 뭐 각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잠시 숨을 멈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하면은学校, 각 다음에 잠시 숨을 멈추시고 잡지라고 할 때는雑誌하는 식으로 잡 다음에 잠시 숨을 멈추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가타카나라고 하는 것은요. 주로 외래어를 표기할 때 쓴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원음에 가깝게 표기를 하려다 보니까 외래어에만 있는 표기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께서요.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닌데 여러분께서 요런 표기법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꼭 살펴보셔야지 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은 한 가지는 자, 식기로 쓰이는 포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고기를 뜻하는 포크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다 포크라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식긴 포크는 포크. 그 다음에 돼지고기는 포크라고 합니다. 포크. 자, 이런 표기를 하기 위해서 히라가나에는 없는
카타카나에 만의 표기가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께서 꼭 확인해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파트 1을 다 끝냈는데요. 이제는 아마 일본어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셨을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파트 2에서 만나기로 해요.